자, 금년 과원관리 주안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목하고 유목하고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선목은 금년에 가장 중요한 역점 관리 사업의 내용은 병해충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세 안전 관리입니다. 자, 금년에는 과일이 많이 달린 나무든 과일이 적게 달린 나무든 수세가 굉장히 강해질 수 있는 해예요. 왜 그럴까요? 왜 수세가 강해지는 해일까요? 가뭄 빈도로 보면 다른 해에 비해서 가뭄 빈도는 조금 적은 해예요. 근데 어제 그제 비가 많이 와서 그렇지 가뭄 빈도는 다른 해에 비해서 좀 적은 해예요. 근데 없는 게 하나 있죠. 다른 해하고 달리 냉해가 없었어요. 냉해가 없다 보니까 금년에 나오는 잎들 크기가 어떻습니까? 호박잎이죠. 작년에는 쪼글쪼글했고 냉해가 없는 해에는 초기 생육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초 나오는 거, 과대지 나오는 게 다른 해하고는 다르게 그냥 쭉쭉쭉 뻗어서 나와요. 그러면 올해는 과일이 달렸건 안 달렸건 수세가 굉장히 강해질 수 있는 해예요. 이거를 어떻게 억제를 시키면서 내년 농사를 준비할 것인가, 이게 금년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선목 가지신 분들 1년에 전정을 몇 번 합니까? 하계 전정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세요? 6월부터 8월까지 1차 하계 전정 하시고 2차는 착색 관리할 때 하시고 2차 착색 관리 하계 전정할 때 뭘로 전정을 하세요? 손으로. 동계 전정은 톱 가위죠. 예. 근데 하계 전정 말고 가을 전정이 또 있습니다. 가을 전정할 때는 톱만 있으면 돼요. 이거는 겨울 전정할 때는 소금, 단축, 절단 할 수 있는 거 다 하죠. 근데 가을 전정은 요건 수확 끝나고 습지가 좀 복잡하거나 그럴 경우에 수세가 강하고 그럴 때 소금 전정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하계 전정 손이 95%, 가위는 5% 정도. 하계 전정할 때 할 수 있는 건 저거예요. 도장성 신초, 세력이 강한 신초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꽃으로 보고 남겨놨는데 꽃이 안 피고 잎으로 바뀐, 가지로 바뀐 이런 미결실 결과지. 또 결과지가 이렇게 복잡하면 이거 솎아줘야 돼요. 그래서 소금도 하고 너무 길게 둔 거는 아래쪽까지 하고 겹쳐지는 경우는 짧게 치고 그런데 손으로 할 수 있는 비율이 95% 정도, 가위로 할 수 있는 비율은 한 5% 정도. 즉 하계 전정은 가위를 쓰면 안 돼요. 하계 전정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보면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후광성 좋게 하고 통풍 잘 되게 하고. 물론 이것도 해당이 되지만 하계 전정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수세 안정이에요. 도장지는 수세를 강하게 만들죠. 근데 왜 수세가 강해져요? 도장지가 많이 나오고. 선반에 지배를 지벨린이 많이 만들어지면은요, 수세는 빨리 안정됩니다. 과일을 많이 달면
수세가 안정이 되죠. 과일이 많이 달린 나무는 이 새순이 나오는 게 어때요? 짧게 만들어져요. 끝은 꽃눈처럼 만들어지고. 근데 이게 사기를 쳐요. 내년. 저 꽃눈처럼 생기고 아이고 올해 꽃눈 좋다고 봤는데 내년도 저 꽃필 때 보면 이게 전부 다 인도로 다 바뀌어요. 하기전정을 적극적으로 해주라는 이유는 이거예요. 수세 안정인데 어디 수세예요? 어느 부분 수세? 뿌리예요. 자, 여기에서 만들어진 양분하고 호르몬은 도장지가 많이 나온 나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뿌리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이 오옥신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이거는 뿌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세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수세를 안정시키려면 하기전정은 언제 해야 돼요? 일찍 해야 됩니다. 무조건 빨리. 네. 도장지만. 그러면 요만했을 때는 오옥신이 많이 안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굳어가지고 요만큼 컸어요. 그럼 오옥신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면서 뿌리는 그만큼 더 강해져요. 그래서 하계전정은 손으로 95%를 하라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도장지들이 굳어지기 전에, 커지기 전에 이 정도 지금 아마 거의 이보다 더 컸을 거예요. 다 뜯어버리죠. 그래야 빨리 수세가 안정이 돼요. 근데 그런 거를요. 별거지 자리가 없는 데서 아, 출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해야죠. 결과지가 부족하면 그거라도 유인을 해서 하고 결과지가 내가 충분히 만들어 놨으면 지금 요 위를 보고 있는 거는 거의 90% 이상 다 뜯어버리죠. 도장지를 늦게 제거하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과일 크는 게 한 15일에서 20일 동안 딱 멎어버려요. 사과나무에는 잎이 많죠. 예. 근데 그 잎은 몇 가지예요? 사과나무에 붙어있는 잎의 종류. 뽑힐 때 나오는 잎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뽑힐 때 꽃눈에서 나오는 잎. 화촉엽이라고 부르거나 또는 과촉엽이라고 부르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또 무슨 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과일이 달리고 거기서 뭐가 나오죠? 과대지. 과대지 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작년에 만들어졌던 가지에 요 눈들이 이게 뭐가 만들어져요? 단과지들이 만들어지죠. 지금 나무를 보면 눈에 잎이 한 장짜리가 있고 거기 보면 4장, 5장짜리 잎이 붙어있는 눈이 있어요. 한 장짜리는 이거는 100% 잎눈이고 내년에도 지금 잎이 4장, 5장 붙어있는 눈들 그게 단과지가 만들어지는 단과지엽이에요. 그래서 화촉엽 또는 과촉엽, 과대지엽, 단과지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과립지엽이 있고 도장지엽이 있어요. 자, 이들 다 중요하죠. 자, 사람은 수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들은 수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명이 있어요. 처음에 뽑힐 때 나오는 화촉엽이나 과촉엽은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열흘이에요. 즉 지금 현재 꽃피고 과일 달릴 때 붙어있는 잎들은 이미 기능은 생산적인 기능은 끝난 상태예요. 꽃필 때 나오는 화촉엽들은 지금 잎이 두꺼워졌고
색이 진해졌죠. 이건 기능이 끝난 상태예요. 바대지나 당과지역, 그 다음에 발육지역, 도장지역. 얘들은 수명이 똑같아요. (40일). 근데 과대지역은 우리가 과일 가지고 여기 나온 과대지. 과대지는 그냥 후지 기준으로 보면 평균 입이 한 8장 정도 붙어요. 8장 정도 붙습니다. 그러면 이 8장이 첫 입 나오고 마지막 8번째 나오는 입까지 며칠 정도 걸릴까요? 입이 8장 만들어지는데 며칠 정도 소요가 될까요? 20일 걸려요. 즉 사과나무에서 입이 한 장 만들어지는데 2.5일이 걸려요. 2.5일. 즉 지금은 2.5일에 입이 한 장씩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 20일이죠. 요 과대지나 단과지역은, 자, 단과지역은 여기에 요렇게 붙죠. 요게 단과지역. 요건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일하는 기간은 한꺼번에 다 만들어지니까 일하는 기간은 여기 있죠. 40일. 과대지는 8장 만들었는데 20일 걸리고 일하는 기간 40일. 그럼 요 과대지가 일하는 기간은 이걸 합치면 60일이에요. 자, 발육지. 그냥 보통 18장에서 20장으로 보고요. 그냥 20일 보고 계산하기 쉽게요. 20일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입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50일이 걸려요. 플러스 일하는 기간. (90일) 동안 일을 해요. 발육지나 도장지. 그런데 요게 화촉잎은 일하는 기간이 짧아요. 일하는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열흘이면 기능이 다 떨어져요. 요게 과대지. 자, 60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요. 60일이 지나고 나면 기능이 떨어져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 요 시점이, 기능이 떨어지는 시점이 어디냐면 과일이 가장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과일이 잘 크다가 과일이 한참 커야 할 때는 과일이 안 커요. 과일이 안 커요. 초기에는 잘 커요. 처음 한 2달은, 뽑히고 2달은. 근데 7월달 들어가서는 과일 크는 게 눈에 보이게 다른 집하고 역전이 되고, 마지막으로 자, 얘들이요. 발육지나 도장지 처음에 일을 못해요. 왜? 지 몸집을 불려야 되니까. 지 몸집을 불려야 되니까는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동화양분이나 이런 건 전부 다 자체 소비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끝나면 이렇게 돼요. 즉 과대지나 단과지엽이 기능이 떨어질 때 얘들이 과일을 키워요. 그래서 도장지를 7월달에 한꺼번에 홀라당 다 벗겨버리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애들을 다 얻어버리기 때문에 과일 크는 게 딱 멎어요. 그래서
도장님은 절대 한꺼번에 다 없애는 게 아니에요. 없애더라도 조금씩 자주. 그래야 과일 크는 거 지장 안 받고 과일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육지나 도장지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초기에만 일을 안 해요. 지공집을 키우는 동안에.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지가 있어요. 착색 관리할 때 요걸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자르죠. 조금 신경 쓴다고 하는 게 중간에서 자르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성질이 좀 더러운 사람들은 자, 이렇게 자르면 요거 아까 50일 걸린다고 그랬죠. 이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근데 이렇게 잘라버리면 여기는 무슨 일이 남아있어요? 사람으로 치면 80대, 90대. 여기는 20대, 30대. 한참 으쌰으쌰 힘쓸 놈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과일이 색이 나요, 안 나요? 색 안 나요. 절대로 색 안 납니다. 햇볕은 들어가요. 그러나 색은 안 나. 왜? 여기에서 생육 후기에는 얘들이 이걸 다 만들어요. 색깔을 빨갛게 낼 수 있는 안토시아닌 만들고, 당도를 올려주는 솔비톨 만들고, 저장작물을 축적할 수 있는 탄수화물 만들고, 얘들이 일을 다 해요. 근데 이걸 전부 다 햇볕 들어가라고 이렇게 딱 똥망 잘라버리면 일하는 놈 다 죽여버리고 이제 소비자들만 남은 거예요. 생산자는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하려면 장갑 끼고 3분의 1은 훑어내버리는 게 좋아요. 일하는 놈은 남겨놔야 돼요. 근데 갈반병이 걸려서 입이 많이 떨어지면 입이 어디만 붙어 있어요? 여기만 붙어 있죠. 여기만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럼 저거 잘라요, 안 잘라요? 저거 자르면 큰일 나요. 갈방병 걸린 것 같아요. 저걸 남겨놔야 돼요. 그러면 그 나무는 과일이 색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색 웬만큼 잘 들어요. 이거 자르는 순간 저 사과는 즙도 못 내요. 맛이 없어서. 그래서 갈방병이 심하게 걸린 것들도 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이유가 얘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색이 어느 정도는 들어오는 거예요. 도장지도 지금은 적극적으로 제거를 해주세요. 그래야 수세가 안정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충분히 수세가 안정이 된 상태라면 도장지를 절대 함부로 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도장지를 제거하더라도 한꺼번에 홀라당 뽑히지 마세요. 과일 품질에 아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후지 기준으로 착색 관리하실 때 도장지 제거는 9월 하순부터 하시는데 한꺼번에 다 하지 마시고 한 서너 바퀴를 도세요. 힘들어도. 그래서 한 측지 하나에서 한꺼번에 하나 정도만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도장지는 햇빛을 가리는 게 크지 않아요. 도장지. 바깥쪽에 강한 세력지가 있을 때는 안쪽에 햇빛이 많이 가리는데 오히려 여기에 붙어있는 이런 것들이 있죠. 주지와 주지, 측지와 측지 사이에 붙어있는 장가지들. 이것들이 햇빛을 많이 가려요. 없애려면 이런 것들만 지금 그래야 햇빛이 잘 들어가요. 햇빛이 잘 들어가면 농약도 굉장히 잘 들어가요.
병에 좀 피해도 적고. 생육 후기에 도장지 제거가 후지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원은 어떻습니까? 네. 이게 작년 상황이에요. 10월 13일. 10월 13일 날 후지가 저렇게 착색이 될 정도면, 예. 물론 이제 품종도 조금 착색계 품종이지만은 이것은 작년같이 비 많이 오는 해에 사과 따내고 단풍이 굉장히 예쁘게 들었어요. 작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사과원 중에 1%가 안 됩니다. 단풍종 과원 비율이 34,000헥타 중에. 근데 이 과원은 굉장히 단풍이 예쁘게 들었어요. 자, 이 과원하고 이 과원을 한번 잘 보세요. 자, 과일은 보지 마시고 나무를 보세요. 근데 우리는 뭘 이렇게 딱 보고 뭐가 보입니까? 그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과일은 보지 마시고 나무만 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그 옆 동네에 평창하고 영화로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날 찍은 거예요. 자, 여기는 과일 어때요? 많이 안 날리고 색은? 깔이 들났네. 색깔도 들라고. 도장이요. 이렇게 우리 거보다 좋아. 자, 이 과원하고 이 과원은 다른 과원이에요. 자, 여기는 여기에 비하면 색이 과일 여기 지금 이 과원 색이거든요. 여기는 색이 어떻습니까? 연두색이 아니라 그래요. 골드 같은 거. 딱 보면은 진짜 먹기 싫은 색깔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색이 잘 났어요. 지금 사진 때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진이 찍히고. 근데 아까 처음에 보셨던 평창 과원하고 이 과원하고 차이점. 여기 왼쪽 거는 도장지는 그냥 많이 놔둔 편이고 오른쪽은 도장지나 이파리 많이 딴거 같고 그 차이예요. 아까 보셨던 평창 과수원하고 여기는 도장지가 별로 없는 거 여기는 발육지 도장지를 그대로 거의 다 뒀어요. 근데 이쪽 과원은 원래 이 과원이 여기 뒤에 보이는 건물이 이게 소 키우는 축사거든요. 많이 먹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색이 잘 안 나. 그래서 추석 전에 이미 다 발라버린 거예요. 도장지가 됐건 발육지가 됐건. 이게 원주 입장에서는 햇볕이 잘 들어가라고 저렇게 했는데 실제 결과는 즉 잎은 많아요. 잎은 많은데 남아있는 잎들은 80대, 90대 잎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20대, 30대 자원가 다 없어요. 그래서 착색일 때 절대 발육지 도장지를 함부로 제거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아까 제가 그래프를 그렸던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과촉엽이에요. 꽃필 때 나오는 잎. 우리 사장님 뭐 무슨 잎 그런데 잘 모르겠다고 그러셨죠? 꽃필 때 나오는 잎이 여기에 나오는 8장, 6장에서 8장 이게 과촉엽이에요. 과촉엽이고 여기 새순 나오죠? 이게 과대지. 과대지. 그리고 여기 가지 중간에 잎 5장, 4장, 5장 붙어있고 여기 이제 단과지예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촉엽은 처음에 일하다가 뚝 떨어져요. 기능이. 과대지. 단과지. 딱 여기서 보여요. 기능이. 그럼 서서히 떨어져요.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냐?
7월이에요. 이때가 과일이 가장 커지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다육지나 고장지 처음에는 일 안 해요. 과일 안 키워요. 처음에는. 네, 내 몸집을 키워야 되니까. 근데 그게 끝나면 사과 딸 때까지. 사과 딸 때까지 일하는 일들이 얘는 그래서 저걸 절대 버리지,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이유가 생각했다. 실제로 햇볕이 일을 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 햇볕을 잎들이 받아가지고 거기서 약물을 만들어서 과일을 키우고 색을 내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잎들이 없으니까 햇볕은 잘 들어가도 색이 안 나고 당도가 안 올라가고 저장량분 축적도 제대로 안 되고 과대지를 농약을 잘라줘야 과가 큰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절대 자르지 마세요. 과대지. 기본적으로 그게 초기에 과일 기대를 시켜요. 이게 보통 꽃이 힘이 좋으면 과일 달리고 이렇게 나와요. 과대지가 2개가 나와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없애버려요. 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원래 잔뜩 있네. 기본적으로 얘들이 과일을 키워요. 두 개 다 살려줘요 그냥. 무조건 살려놔야 돼요. 나중에 착색 관리할 때 분명히 이게 하나는 짧게 만들고 하나는 길게 만들어져요. 끊는 상태 보고 꽃처럼 보이면 살려놓고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 그냥 잘라줘요. 기름 놈만. 착색 관리할 때. 근데 과일이 끊는 동안에는 이건 반드시 그대로 유지를 시켜줘요. 과대지를 잘라주는 경우는 언제냐? 여기서 만들어진 꽃은, 여기 위로 만들어진 꽃은 사과는 달렸는데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지? 이것만 처음에 너무 큰다 싶으면 너는 난 여기 잘라버리세요. 이렇게 잘라도 커요. 네. 여기에서 만들어진 잎들이 약품을 주는 비비풀 쓰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근데 효과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거는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 사용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비비풀 사용 최적기는 정화의 측화 만개이에요. 그러면은 상당히 빨리 써요. 그럼 과대지가 한 1, 2cm 정도 됐을 때 이때 써야 제대로 효과를 봅니다. 사용할 때 주의사항, 효과가 없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이게 제일 커요. 비비풀 쓸 때 물 그냥 받아서 쓰세요? 아니면 어떤 처리를 해서 쓰세요? 예? 그냥 받아서 쓰죠. 지하수. 예. 그냥 지하수를 바로 받아서 쓰면 이제 여기는 제가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평균으로 보면 요 정도 돼요. 지하수 평균 우리나라 평균 pH가 한 6.8 정도 됩니다. 6.8이면 약 효과는 30에서 40% 정도 줄어들어요. 특히 비비풀. 비비풀은 강산성에서 효과가 잘 나와요. 물이 강산성일 때 효과가 잘 나와요. 그래서 보통 물의 pH가 아주 강산성 4.0이나 4.5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살포를 해야 제대로 효과를 받아요. 500리터에 인초산 100에서 120ml. 그러면은 재기 귀찮아요. 힘들어요. 그냥 바카스병 한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100ml예요. 약국에서 파는 건 100ml고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파는 건 120ml예요. 비비풀 할 때는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고
일반 살균제는 pH가 5.0일 때 약효는 100%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pH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0.5씩 pH가 높아지면 약 효과는 10%씩 떨어져요. 살균제. 근데 모든 농약을 할 때 빈초산을 섞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살균제하고 일반 살충제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제일 비싼 약이 있죠. 제일 비싼 약이 뭐죠? 네. 예, 응애. 요거는 그냥 쓰세요. 지하수 받아가지고. 빈초산 넣지 말고. 그래서 응애약은 단독 방제를 하라는 이유가 살균제하고 플러스 응애약을 하면 초점을 어디다 맞출 것인가?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방제를 할 건지 응애에다 초점을 맞춰서 방제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빅초산을 섞어야 되느냐 안 섞어도 되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져요. 그래서 응애약만큼은 반드시 단독으로 살포를 해줘라 그럽니다. 그래야 서로 제대로 된 약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물의 상태 말씀드렸고요. 이제 조심해야 할 거예요. 조심해야 될 부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살포 양량. 효과 잘 보겠다고 듬뿍 뿌리려고 해요. 여기 정량이에요. 이렇게 해도 효과를 보는데 더 잘 보겠다고 2병을 다 넣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듬뿍 먹으라고 그냥 천천히 달리면서 그냥 흠뻑 뿌려줍니다. 살포 양량은 정유 방제 양량의 3분의 2가 딱 좋아요. 약하는 것처럼 흠뻑 주면 효과는 봐요. 술을 먹게 하면 효과는 있어요. 요거 지키고 요걸 지켜서 하면은 꽃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정화가. 끝눈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일단 꽃눈처럼. 그런데 고농도 살포량이 많은 게 바다 살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끝눈이. 정화가 망가져서 꽃이 피기는 피는데 5송이, 6송이가 펴야 정상인데 3송이, 2송이, 3송이밖에 안 돼요. 그럼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꽃의 차이, 형태에 따라서. 아까 잎의 수명은 어떤 잎이냐에 따라서 10일에서 40일이라고 했죠. 꽃도 수명이 있어요. 꽃이라고 해서 다 같은 꽃이 아닙니다. 정화 3일에서 5일이에요. 저 꽃피고 힘이 좋은 정화는 꽃피고 3일에서 5일 안에만 수분이 되면 수정이 돼요. 즉 과일을 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빈약한 꽃, 그 다음에 액화들 있죠. 이거는 수명이 짧아요. 꽃이라고 다 같은 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액화 결실률이 낮은 이유가 특히 후지에서 수명이 짧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일 큰 문제는 액화 필 때에는 수분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품종들의 꽃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꽃은 펴도 과일이 안 달리는 거예요. 요거는 꽃핀 당일날 수분이 안 되면 수정이 거의 안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비비풀 쓰실 때 살포 시기, 그 다음에 물을 어떻게 만들고 쓸 것인가, 요 두 개는 반드시 지켜주시고, 요거 희석 농도, 살포량, 요걸 지켜줘야 이런 피해를 안 보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뿌리 잘라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당근. 예. 근데 당근은 1년에 2번 해줘야 되고 1차는 11월 중순이나 아니면 3월 상순. 자, 가지를 이렇게 자르면 몇 개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뿌리를 이렇게 자르면 뿌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당근을 잘못하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는데 오히려 수시가 더 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1차는 이때 해주시고 2차는 6월 상순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다르죠.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4에 2로 심겨지는 쇠장광추요. 요 주간에서 한 60cm에서 70cm 떨어진 곳. 깊이는 요 뿌리가 있는데 30cm면 충분해요. 30cm면 삽으로 한번 콱 찍어서 끝까지 들어가면은 돼요. 몇 나무 안 되면 이걸 지금이라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60cm. 그냥 양쪽으로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조장지가 굳어지기 전에, 즉 옥신이 본격적으로 합성되기 전에 잘라줘야 뿌리가 강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도장지를 그대로 방치하면 뿌리는 강해질 대로 강해져서 수세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 다음 이제 영양관리 방법이에요. 이제 비료나 뭐 영양제 이런 걸 활용해서 생장을 억제시키는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인산칼리입니다. 근데 인산칼리는 이게 참 위험한 물질이에요. 잘 쓰면 약이고 못 쓰면 독이에요. 잘못 쓰게 되면. 그래서 인산칼리를 쓰시는데 요거는 최대 1.2kg가 넘어가면 이런 현상이 나와요. 끈눈이 죽어버려요. 끈눈이. 500에 예. 2.2kg. 최대 1.2kg예요. 1.5에서 2kg를 쓰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 쓰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끝에 생장점에 붙어있는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 눈이 죽어버려요. 작년에 이게 영동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작년에 영동에서 요걸 했어요. 한 농가가 비비풀 2번 쓰고 인산칼리 끓이고 안 되니까 인산칼리 3kg씩 3번인가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사단을 죽이려고 작정을 다.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1.2kg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10일 간격으로 3회 정도 연면살 10일. 근데 이렇게 해주면 수는 상당히 억제시키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얻는 게 있으면 이런 게 있어요. 과일이 물러져요. 왜? 칼슘하고 마그네슘하고 기람 자극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서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인산칼리 2번 뿌리고 5일 후에 초산칼슘이나 염화칼슘 2kg 반드시 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2마리 토끼를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거는 제가 여기 연면살포 할 때 여기 표시 쓰는 양은 500. 무조건 500리터 기준입니다. 왜 5일후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비료를 연면살포하고 살포한 비료를 입에서 50% 흡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요. 비료 성분마다. 인산 성분은 보통 7일에서 한 11일 정도 걸린다고. 제일 흡수가 늦어요.
그 다음에 칼리는 4일이면 절반 흡수를 하고 칼슘은 7일이 걸려요. 자, 이제 곧 비료 줄 때 됐죠? 추비. 근데 올해는 조심해서 주세요. 추비는 주로 어떤 거 주세요? NK요? 321. 황산가리. 이렇게 구분해서 주세요. 금년에는 착자수, 차파수는 적정을 해도 수시가 강해지는 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웬만하면 여기에 맞춰서 비료를 추비를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월해용 추비 중에 보면은 질소 함량이 12 내지 15%, 보통 한 13% 정도 들어있을 거예요. 인산은 없고, 여기가 13이면 여기도 13, 15면 여기도 15. 그 대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그네슘, 금소가 들어있고, 요걸 주세요. 수세가 안정이 된 상태랍니다. 그런데 과일도 제법 달렸는데 수세가 강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황산칼륨만 주세요. 금년에는. 그래서 아마 금년 지금 상황으로 보면 사고밭을 추비 주는 게 거의 황산칼륨을 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보고 그래, 그럼 이거 저거 그래서 추비도 무조건 습관적으로 줘서는 안 돼요. 금년 기상 여건, 초기 수채 상황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복합 비료를 줄 건지 아니면 칼리질 비료만 줄 건지 그걸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는 거의 황산칼륨만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추비는 언제 주세요? 추비 주는 시기는?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5말 6초 이때 주거든요. 물론 이건 과거에는 맞았어요. 근데 이렇게 주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올해는 못 하셨을 거고 내 밭에 중심화가 언제 만개됐는가 이거는 반드시 기록을 하세요. 다른 건 못해요. 중심화가 한 7, 80% 폈을 때 이때를 우리가 만개기로 보거든요. 이게 추비 주는 가장 최적기예요. 만개 후 40. 수학 2달 전에 주라고. 그거는요. 수학 2달 전에 주는 거는 그건 2달이 아니고 후지 기준으로 80일 전이에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통상적으로 8월 20일 전후. 저 때는 뭘 주느냐? 황산칼륨을 절대 줘요. 그러면은 저게 후기비대, 착색 여기에 효과가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은 그냥 NK 복합 비료를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절대 주지 마세요. 아무리 질소 함량이 낮아도 NK 복합 비료가 17%가 될 거예요. 질소 함량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제가 이걸 표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거는 일반 3종이나 2종 복합 뭐 21- 아니면 17- 뭐 17, 0, 17 요거는 요게 달라요. 비료가 칼리가 이렇게 표시 가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그냥 표시 없는 거는 효과는 똑같아요. 근데 맛이 달라요. 염화가리를 주게 되면 사과에서 쓴맛이 나요.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꽃피고 과일에서 흡수하는 비료 성분들이 질소, 인산, 칼리 흡수하는 게 이렇게 그려져요. 인산은 과일 별로 많이 안 먹어요. 1년에 그냥 조금 먹고. 질소는 초기에는 많이 먹어요. 그래서 지금은 과일 키우는 게 질소가 키워요. 지금은. 근데 꾸준히 필요해요. 생후 후기로 갈수록
약간 적응이 필요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착색 시킬 때에도 질소가 없으면, 아예 없으면 색깔 안 나요. 그래서 착색기 때도 적은 양이지만 질소는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칼리 처음에는 과일이 별로 많이 흡수를 안 해요. 그러다 일정 시간이 되면은 급격하게 흡수를 촉진해서 과일이 딸겠다. 즉 요걸로 봤을 때 과일을 키우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료는 바로 칼리라는 거예요. 그 그래프에 마그네슘을 한번 그려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마그네슘이요? 마그네슘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아까 추비 줄 때 황산칼리로 그 질문을 안 하셨으면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황산칼리 주고 나서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은 몇 대예요. 근데 이게 조금씩 땡기지. 네. 요것만 주게 되면 잎이 약해져요. 시간이 지나죠. 그래서 황산칼리만 추비를 많이 주게 되면 잎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마그네슘 흡수가 안 되니까 갈방병이 잘 걸려요. 그래서 요때 질문 잘 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 깜빡 잊고 그냥 갈 뻔했거든요. 이걸 반드시 해주세요. 그러면 잎 굉장히 좋아지고 장마를 견디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황산마그네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수용성 50%, 후용성 50%. 요거는 토양 시비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냥 수용성이라고만 써진 필요가 있어요. 퍼센트는 안 나오고. 요것이 연면시. 요건 흡수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토양 시비를 할 경우에는 3월 하순이나 4월 상순. 그래서 발화 직전에. 지금 우리나라 시비 관리에서 가장 신경을 안 쓰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마그네슘.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게 오히려 질소만큼 중요한 비료 성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굉장히 소홀히 관리를 하고 있어요. 특히 갈반병이나 작년에 엽소 현상이 많이 나왔던 파워는 이거 반드시 주셔야 돼요. 마그네슘. 그리고 갈반병 초기 증상 나오면 이거 바로 예방에 살펴 해주세요. 그러면은 갈반병 확산이 상당히 억제가 돼요. 농약으로만 병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동그라미 채놓은 데는 나지. 요 지금 현상이 가장 심한 품종 두 가지. 후지는 그래도 좀 나오긴 나오는데 후지가 인산이 좀 많고요. 제일 심한 품종. 썸머 프린스. 썸머 프린스, 썸머 킹이나 썸머 프린스 그런 현상이 좀 있기는 있어요. 네. 1m 50원 건양기나. 예. 그럼 여자를 뭐 어떻게 채워요? 빈자리. 화상을 쓰든지 아니면 BH 처리를 하든지. 이제 BH 처리는 지금은 잘못하면 눈 다 타요. 아주 쉬워요. 여기 채우기. 요것만 없애버리면 돼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아까워서 못 없애요. 나무 죽을까봐. 후지하고 시나노 골드는
측지에 유목기 때요. 나무 어릴 때. 후지는 요것만 만들면 가장 좋아요. 이거보다. 골드는 이거보다는 옆에 거. 이걸 만들어야 돼. 왜 그럴까요? 저게 그 꼭지가 짧아가지고 슈퍼 타입이라서. 슈퍼 타입이라. 그래서 품종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농사를 지시라는 거예요. 요거는 과일이 달리면 이렇게 달리죠. 네. 이거는 올려 달려. 떨어져. 이렇게 달려요. 네. 그러면 9월 하순쯤, 중하순쯤 빗물 보내고. 벌어져. 안 떨어져요 절대. 안 또 떨어지고 쫙 갈라져요. 포개져가지고 빗물 열과. 네. 즉 과일이 이렇게 달린 거는 거의 열과가 발생이 안 돼요. 근데 시나노 골드 물론 다른 품종도 마찬가지예요. 시나노 골드는 이렇게 달리거나 이렇게 달리면 이거는 100% 열과예요. 여기. 그래서 시나노 골드, 후지, 썸머킹, 아리수 이 품종들이 나지가 많이 생기는 많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끼지 마시고 그냥 이거 잘라 주세요. 조각까지. 그러면 아그 주간까지 잘라지. 주간. 여기는 가지 안 만들 거예요. 아니 그 위에. 예. 아 주간도 잘라버려요. 이거 아낄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안 잘라주면 키는 잘 커요. 네. 그래서 꼭대기를 안 잘라줘도 안 잘라주면 안 나와요. 네. 그 대신 그게 또 아는데. 아사하면은 이런 품종들은 숱이 그냥 떨어집니다. 아삼을 주면 줄수록.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네. 그럼 이건 절단 위치가 어디냐? 위에서 제일 아래쪽에 움직이는 눈이 있어요. 네. 이파리라도 이렇게 붙어 있는 여기 아니 이걸 남기고 안? 안 남기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거기는 진짜요. 그러면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나와요. 감사합니다.